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이병철 변호사께서 출연을 하시는 날인데 네. 지금 택시에 어떤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5분 정도 늦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 뒤에 들어오시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영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윤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10분 일찍 와서 카스타드 먹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바로 고현주님께서 뭐 드시는 거예요? 지금 예. 바로 고소하기 일부 직전의 목소리로. 초코파이 사건 아시죠? 아, 네. 예. 하나만 먹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늘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각종 네. 군것질류들이 있어요. 오늘 처음 먹어봤어요. 예, 너무 예. 배고프고. 다양한 다과들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네. 허락 안 받고 주로 먹었습니다. 당 네. 떨어질 때 드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들로. 아니 근데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언제 라이브를 한번 보는데 네. 한겨레 TV 라이브에 박진영 비평가 나왔을 땐가 예. 막 이제 뭐 남들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지금 뭐야? 손으로 집으신 그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스카치 캔디를 네. JYP 때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좋아하시는구나. 박진영 선배 맞죠? 예, 직접 준비를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여러버분도 뭐 선호하는 제품이 있으면 얘기해 네. 주시면 돼요. 저는 아. 참크래커. 참크래커. 네. 예. 저는 롯데샌드 좋아합니다. 롯데샌드. 버라이어티한데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제가 들은 게 맞았죠? 예. 방송 중에 드신 거죠? 저희 야. 제작진이 제가 방송할 때 그 어떤 멘트를 해도 메모를 안 합니다. 지금 메모하잖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네. 예, 이렇게 네. 사랑스러운 두 분과 함께 또 이병철 변호사 오시면 함께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주요 내용들 뉴스를 살펴볼 텐데 뭐 일단 그 법조인들 오시면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기현 부장판사 그 룸사롱 접대 의혹 관련해 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4개월 만에 예. 심지어. 그러니까 넉 달 만에 나온 결론, 이것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은데 나온 결론 자체도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다만 26일에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사안 처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요 뉴스 오전에 나왔는데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앞서서 우리 고현준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이 넉 달 만에 이거를 조사했다라는 게 저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넉 달이란 기간 동안 겨우 이 내용 그러니까요. 했다라는 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뭐 물론 이제 그 간단한 대목이었죠. 갔느냐에 대한 대목은 지기현 판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를 먹었느냐, 먹은 행위 그 이상의 무언가를 했느냐, 그리고 혹은 자신의 비용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용으로 이걸 대신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려놓고 아까 또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또 문제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덧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차원에서는. 법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뭐 공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계셨던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들이나 이제 의혹들과 관련돼서는 뭐 여전히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갑자기 MBC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중요한 시기마다 스마트폰을 지기현 판사가 교체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예, 지금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얘기를 해주셔서 네. 뭐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구성을 할 때 말이죠. 네. 질문을 좀 나눠놔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한 질문에 한 답만 하셔야 되는데 네. 죄송. 두루두루 답을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할 일은 왜냐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송할 일은 주어진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에요. 급해요. 저는 네.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좀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예. MBC 단독 보도 나온 내용이고요.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이 지기현 판사가 뭐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혹은 그 청구했던 당일, 또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 뭐 또 내란 재판에서 직접 본인이 이제 관련해서 의혹을 부인했던 날, 이런 각각의 날에 네. 휴대전화가 계속 기기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공교롭죠. 말씀하신 것처럼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휴대전화가 교체가 된 네. 사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의혹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연하죠. 예. 너무 투명하게 자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기현 판사가 앞장서서 사법개혁 해달라고 약간 발악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이병철 변호사께서 헐레벌떡 들어오셨습니다. 노란 와이셔츠와 예. 하늘색 넥타이. 택시가 뭐 좀 말을 안 듣던가요? 택시가 늦네 오늘. 아. 저는 더 비싼 거를 선택했는데 훨씬 늦게. 안전하게 운전하고. 네. 비싸면 빠른 줄 알았더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네. 뭐 오셨으니까 네. 지기현 판사 얘기를 좀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나온 결론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네. 지금 황정화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주요 포인트마다 지금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들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휴대전화 교체는 어떻게 알지? 의원실에서?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개인정보를 그걸 주나?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았네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깜짝 놀라서 오면서 보고. 특정 날짜들마다 이게 전화기가 교체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 아니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예. 공수처는 뭐하냐 이거야 오동훈이. 예. 이거 다 고발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는데 그런 거 해결하라고 특히 판사 검사를 잡으라고 공수처를 만든 건데 네. 그냥 놀아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공수처는 그리고 공수처도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예. 그 공수처 검사들이 그 해병 특검. 그렇죠. 최혜병 특검에서 예. 그거를 그 공수처가 처음에 수사하다가 막 수사를 무마하고 덮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은 뭐 이렇게 지네들 뭐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이래 하는 거는 저는 뭐 100% 다 예상한 거고. 근데 이 보세요. 직무 연관성이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이 술 먹은 그 변호사들 이 지기현 재판부에 사건이 진행된 게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에서 얘기한 근거는 그거예요. 술자리 동석자 모두 당시 지기현 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 네네. 그러니까 재판 관련해서 만난 적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취지로 들리잖아요. 아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재판 상관없이 뭐 고등학교 후배 변호사다, 뭐 술 먹을 수도 있지, 동기 변호사다, 예. 뭐 그거 갖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이게 눈 감고 앙원한 게 우리 선수들이 보면 웃기는 거거든. 예. 본래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 아닌 변호사를 접대로 내보내요.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재판장에서 얼굴 볼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뭐 접대를 한다던가. 그렇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뭔가 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좀 이렇게 규모 있는 오퍼면 절대로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예. 네, 좀 뭐 개인 사무실도 요새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너무 표가 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걸로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저는 그냥 우긴다 이렇게 봤고, 또 뭐 여성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대요. 예. 그런데 어쨌든 비싼 술을 먹었다 이걸 그러니까. 자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요 내용도 좀 소개해드리죠. 대상 법관은 이 지기현 판사를 얘기합니다. 주문한 술 한 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이 지기현 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함. 그러니까 이거는 없다도 아니고 없다고 함. 누구한테 들었음. 지기현 판사의 입장만 100% 반영한 거잖아요. 이 근거를 내놓든가요. 그 시간에 CCTV를 공개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기시감이 드냐면 예전에 프로야구에서 어떤 유명한 투수가 도박이었는지 어쨌든 중대 범죄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을 구단 차원에서 한다고 방송사 카메라를 대동해가지고 앞에다 대놓고 단장이 선수에게 이번 일과 관련 없지?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선수가 네 관련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한 그 방송이 실제 있었어요. 예. 그렇게 끝났어요? 그게 끝나서 네. 우리 야구단은 이 선수의 어떤 억울함을 충분히 들어줬고 이 선수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한다. 그게 끝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보도가 터집니다. 관련이 있었던 걸로.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정작용이 불가능할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했잖아요.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 결과도 그럴 것이고 이것을 외부 심의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 다 예상했던 바거든요. 네. 역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수상한 거는 저는 뭐 이제 이거는 예상했던 바니까 아까 얘기했던 황정화 의원이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갖고 왔다라는 대목에서 저는 계속 이걸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S10을 최신형 모델을 6년 사용하다가 최신형 모델로 바꾼 것까지는 제가 요거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뒤에 후반부에 가보면 한 넉 달 썼던 S25 울트라 삼성 전화기 중에 가장 좋은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네. 이거를 썼다가요 갑자기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바꾸는데 예.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S25 울트라는 160만 원이고요. 비싸네요. 샤오미 레드미 노트는 지금 구매해도 40만 원입니다. 예. 쿠팡 무료 배송하면 내일 당장 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휴대폰을 바꿨어야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급한 것도 다급한 건데 이게 교체 이력을 보면 말이죠. S10 쓰다가 S25 울트라로 교체를 하고 6분 뒤에 기존의 기계로 다시 돌아왔다가 네. 다시 새벽 5시에 S25 울트라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휴대전화를 바꾼다라고 하면 기계 전체를 뭔가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을 또 나름대로 꼼꼼히 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 날이 윤석열에게 구속 취소 청구한 당일이었고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이 즉시 항고를 안 해서 풀려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날 새벽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던 5월 14일에도 이틀 뒤인 16일에 말씀하신 S25 울트라에서 샤오미 레드미 노트로 전화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5월 19일 접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지규현 판사가 재판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날이 있어요. 그날도 휴대전화를 교체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특정 날들마다 네. 이게 뭐 휴대전화 오래 썼으면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따지자면 2월부터 5월 사이에 전화기 3번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투명하게. 근데 지기현 판사는 뭐라고 입장을 냈습니까? 이렇게 3개월 동안. 지규현 판사의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네, 이 휴대전화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규현 네. 판사는 입장을 내지 않습니다. 네. 저는 조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입장을 내줬던 겁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민주당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제보를 받았잖아요. 제보자를 조금 더 추궁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줬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그런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왜냐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제보자가 이제 본인도 처음엔 제보를 한 이후에 이분도 법조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법조계 일반적인 정서상 네. 뭐 본인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나설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대법원은 자정작용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고 민주당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지기현 문제 있다, 제외시키겠다 이런 결론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예.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조롱당한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모든 판사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대통령실의 제1부속실장의 이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면 저는 어쨌든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고 국민이 궁금한 부분, 진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신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판사들도 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의혹들이 나와 있는데 꽁꽁 싸매고 있다가 뭐 다른 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밝혀주거나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킨 다음에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삼권 분립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삼권 분립의 원래 본래 의미는 각자가 오롯이 똑바로 서려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한다는 그쵸. 차원도 있는 것이고 민주적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법부 역시도 입법부의 통제를 받고 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 법원 공무원들이 너무 오만하기 짝이 없게 지금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뭉개려고 드는 게 맞아. 오늘도 또 불쾌하네요. 예, 이렇게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뭔가를 더 알아보기 위한 시간, 말씀하신 그 청문회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른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지금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조희대 대법원장 비롯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여러 대법관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원장 또 지기현 판사 등등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방송하면서 듣게 된 건데 네. 불출석 사유서가 법에는 적혀져 있는 얘기라고요. 맞아요. 근데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의견을 낸다. 나는 의견을 내어서 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조차 이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자, 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파기환송 협의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청문회라는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병철 변호사께서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굉장히 예리한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대법관들 지기현 포함해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고 예. 불출석 의견서를 냈어요. 예. 그냥 보면 이게 뭔 차이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불출석 사유서라는 거는 우리가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이러해서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불출석 의견서는 네. 나는 거기에 출석할 이유가 없어. 의무가 법적으로 없는 거야. 당신들이 잘못한 거야. 이 내 법적 의견을 잘 공부를 해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그거 지적해 주신 거 제가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검찰은 뭐 너무 악당들이다 해서 정보조직법이 이제 검찰 폐지 이제 확정도 되고 많이 아는데 판사는 좀 착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네. 그리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하면은 네. 법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예. 다른 데보다.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악당이 된 그 이유는 판사들이 거기에 동조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50보 100보야. 네. 예. 그러니까 판사는 법원은 뭔가 좀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갖지 마시라. 네. 그게 폭로되는 게 이 지기현 이 지금 오늘 대법원이 면죄부 주는 직무 관련성 없다. 이게 왜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네. 판사도. 시사인에서 이제 최근에 국가기관 신뢰도 관련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앞서 우리 이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법원이 그동안은 뭐 국회나 검찰 등등에 비해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실보다 숫자가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간을 겪은 국민들이 이 법원 혹은 이제 법관들, 판사들의 태도와 행태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 네. 나오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또 있다. 어제 여기 무소속 최혁진 의원 법사위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겠다 국민들에게. 그러면 법관들이 어떤 태도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기에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려면 예를 들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나오거든요. 예. 이 양반도 안 나왔잖아요. 누가 5월에 나왔어요? 있을 때는 나왔죠. 행정처장이 나왔었죠. 행정처장이 예. 대신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도 예. 좀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더 주목해서 본 게 진보 대법관이라고 하는 이흥구 대법관하고 오경미 예. 대법관 그 두 분이 이제 지난 5월 1일 날 유죄 파기환송 때렸을 때도 무죄 소수 의견을 낸 분이죠. 대표적인 진보 대법관인데 이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이번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다 냈단 말이에요. 예. 오경미 대법관은 자필로 써서 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났어요. 자필로. 의견서를요? 의견서를. 그러니까 그 내용의 취지는 내용은 물론 점잖게 썼지만 요지는 그때 그 대법원 판결 절차가 너무 이틀 만에 또는 9일 만에 예. 그게 말이 되냐 등등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의견조차도 나는 판결문에 소수 의견으로 다 썼다. 예. 더 이상 국회에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요지예요. 예. 어쨌든 그분은 자필로 그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그러니까 진보 대법관들조차도 이거 아니다. 대법관을 국회에서 건방지게 불러
그거는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는 그건 거예요. 사법부 독립이 아니죠. 국회보다 본인들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지금 그러니까 지적들이 이제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게 예. 의심하는 거죠. 제 얘기는 보수 대법관뿐만 아니라 네. 진보 대법관들도 적어도 본인들 밥그릇을 침해한다라고 느껴지는 그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 최근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판사들 스스로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 독립 혹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의 정의부터 새로 내려야 된다. 지금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맞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 독립의 이 심각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청문회도 하고 사법개혁도 하자라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각각 다른 생각,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다시 좀 강조하면 이 지금 이 핵심이 5월 1일 예.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에 개입한 사건 그게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예. 뭐 지기현이 술 먹었다 이것도 그 핵심은 아니야. 지기현이의 문제는 3월 7일 날 윤석열이를 탈옥시켜 준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네. 예. 그런데 지기현도 그 3월 7일 날 그 했고 3월 8일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즉시한 거 포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제가 고발해 가지고 내란 특검이 심우정이를 소환해서 조사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기현 판사도 다른 시민 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네. 이거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하루 사이에 벌어지. 네. 이거는 또 이게 수사를 안 하고 있어. 이건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그래요. 예. 그리고 이 5월 1일 날 그 대법원에서 그렇게 했던 희대의 난 그 사건도 다 고발이 돼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데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예. 그렇죠. 뭐 지기현 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특검법상의 특검의 내란 특검 등등의 무슨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자꾸 확장할 수는 없거든요, 특검이. 네. 예, 뭐 다른 거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가 해야 돼요, 공수처가. 예, 네. 대법원장 잡으라고 공수처 만들어뒀더니 그는 놀고 있어. 자, 공수처.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이대로라면 결국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이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